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먼저 돌궐이라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흉노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사람인데 흉노족의 한 파로 불렸던 돌궐이 583년부터 644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구려 당나라가 있을 때 있었고, 이 흉노 돌궐하고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당나라하고 전쟁을 치른 역사도 있습니다. 길지 않지 한 150년 가량 있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돌궐이라는 민족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583년에 돌궐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644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들도 없어졌다. 이건 억지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 흉노. 저는 고구려 우리 한민족도 흉노에 포함시키는 사람인데, 이 흉노족의 일파였던 어떤 그 분파가 그쪽에서 득세를 해가지고 나라 형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어떤 역사를 잠깐 썼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돌궐을 위키백과에서 한번 보면은 돌궐은 551년에 중앙아시아에 건설한 뒤 잠깐 있었던 튀르크족 최초의 국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금산, 지금 알타이 산맥이죠. 금산의 남쪽에 살며 흉노 국가인 유연을 위하여 철공일을 하였다. 금산의 모양이 투구와 유사하였는데 그들이 관습적으로 투구를 돌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이라는 데는 돌궐을 서양계 유목민으로 보고 있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지역의 지도자 슐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 스탄이라는 말은 슐탄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들은 그들의 역사가 근거도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민족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별도로 이게 돌궐이다 하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애매하다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물로부터 나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인류 역사에 아주 지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요인이 되고, 모든 것들을 물로서부터 시작하면 이야기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시기를 기독교에서는 약 BC 6000년경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다가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당할 때 사람은 다 죽고 노아와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모두 8명만이 살았습니다. 그 후 노아의 세 아들인 셈으로부터 셈족 즉 황인종, 그리고 함으로부터 함족 즉 흑인종, 그리고 야벳으로부터 야벳족 즉 백인종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학자들은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를 않고 아주 복잡한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워서 민족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죠. 이때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와 여기 지금 홍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요하 지방에서 계획된 도시가 발견되고, 그로 인한 유적과 유물과 신전들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때의 이야기가 길가메시고 이때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이때가 BC 약 4000년쯤 되는 그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쪽 서구 쪽에서는 수메르, 이쪽 동구 쪽 동아시아 쪽에서는 홍산, 이 두 군데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이때가 BC 약 40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수메르에서 같이 어울리며 높은 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비기려는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다 흩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같이 그 수메르의 한 지역인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때는 가나안이라고 그랬지만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 세상에 퍼져 있던 대표적인 부족 이름들이 중동의 셈족인 가나안족, 헷, 뭐 히타이트라고도 그러죠.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도 그러죠. 가나안족과 터키족, 트라키아, 흉노, 여기에 트라키아와 흉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터키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함족인 이집트의 베두인족이 있었고, 야베 쪽인 인도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도도 이 드라비다라고 하는 민족과 연결되는데, 이 드라비다 민족이 우리 한국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같은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들의 풍습이 우리하고 많이 닮아서 그 인도도 사실은 이런 흉노로부터 시작되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때가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고 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시작된 시기로서 약 BC 2000년경의 일이죠. 그 후 BC 1000년경부터 이 세상에 민족들로부터 구성된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죠. 그리고 역사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족인 아프리카의 이집트, 셈족인 중동의 이스라엘, 바벨론, 아수르, 트라키아, 그리고 흉노와 한민족, 그리고 야베 쪽인 인도 등이 국가 체제를 갖고 있게 되었어요. 이때가 BC 약 1000년경이죠. 그 후 기원 후 한 5세기까지 6세기까지 세상은 인도, 이집트, 중동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또 그러나 서구 유럽과 터키와 몽골 사이에 중앙아시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죠. 이때 동서로마가 갈리고 이슬람이 생기며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많은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하는 이런 스탄 하는 돌골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돌골족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고구려 시대에 잠깐 있다가 결국 쫓겨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 중앙아시아의 산악 지역으로 쫓겨 들어갔고 그 후 그들의 상당한 부류는 실크로드나 그 당시에 어떤 그 거래 도로, 상업 도로 내지는 상업 도시 등의 대상이나 상인들을 괴롭힌 산적 부족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계통이 같다는 것은 그 국가들의 민족성이 같다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스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터키 제국의 슐탄이 생각나며 몽골의 징기스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슐탄, 칸, 한, 간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시의 통치자들의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설명했듯이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스탄이라는 말이 칸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슐탄에서 나온 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터키도 자국민들은 이 투르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투르키에라는 말이 돌궐이라는 말보다는 트라키아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구분하기 어렵게 서로 섞여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민족들이 다 묶으면은 북방 유목민족, 더 크게 묶으면 셈족, 조금 작게 묶으면 흉노족, 더 나누면 무슨 탄족, 무슨 뭐 불가르족, 무슨 뭐 헝거리족, 무슨 한민족 이렇게 나뉜다는 이야기입니다. 터키는 아예 학교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한국과 터키는 형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은 무슨 뭐 스탄이니 터키니 몽골이니 한국이니 하는 나라의 동질성을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를 알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알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빠르고 포괄적이고 또 실체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터키가 있고 거기에 헝가리가 있고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세계 최대의 강국들하고 부딪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투르크 언어 사용 국가 연맹에 한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빤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터키에 지어지는 체나칼레 대교입니다. 이게 지금 반쪽만 보이는 그림인데 이쪽이 이렇게 반쪽이 서 있으면은 요 반대쪽에도 또 요거에 반대되는 형상으로 해서 이 주탑하고 저쪽 주탑 사이에 그 배가 지나가는 그런 그 현수교라고 그러나요? 그 무슨 예, 그 현수교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건너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나칼레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트로이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BC 한 1200년 전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상 통로요 또 전략 요충지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이곳에서 2, 3일 만에 50만이라고 하는 터키군과 서방연합군이 붙어가지고 쌍방간에 비슷하게 그런 전사자를 낸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림 DL이라고 그러던데 대림산업하고 SK건설이 합작해가지고 세계 최장의 최고의 현수 대교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이 주탑, 이 다리를 떠받치는 이 탑의 높이가 334m인데 에펠탑이 324m랍니다. 우리나라 63빌딩이 249m랍니다. 우리나라 63빌딩보다 100m나 더 높은 그런 탑을 세워서 거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다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전체 길이는 한강대교가 1001km가 조금 넘는데 이 주탑과 주탑 사이 그러니까 이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지금 2023m랍니다. 그러니까 이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한강 다리 전체의 다리의 2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흉노, 돌궐, 무슨 셈으로 묶어지는 우리 한국 민족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한국 회사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돌궐 연맹국들의 한국에 대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족의 그 대단함이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카스피해가 있는데, 이 카스피해가 이 터키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곳에서부터 이쪽 중국으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연결되는 실크 로드에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 다리만 놓아진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의 어떤 그 교통 여건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카스피 대교를 건설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카스피 대교가 지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 또 민족적인 그런 동질감을 잘 아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돈 벌려고 이 건설을 하겠습니까? 이곳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어가지고 그 투르크계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연맹의 맹주가 되어서 멀리 있지만, 리모컨, 요즘은 뭐 지역 거리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터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통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뭐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계열의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또한 사명감을 느끼고 또 더욱 도전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이야기는 스탄 국가들의 이제 현대 이야기죠. 스탄 국가로 이제 국가 명칭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